장례식장은 빈소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육개장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1,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장례 비용. 여러분은 이 돈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경건하게 쓰인다고 믿으십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불편한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낸 돈의 절반 이상은 고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의 본질은 추모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을 상대로 밥과 술을 파는 거대한 연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2024년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님인 사망자는 넘쳐나는데 정작 장사를 해야 할 장례식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었는데 업계는 망하는 기이한 역설. 도대체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밥 먹어줄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문객이 증발하자 장례식장의 숨겨진 수익 구조가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업계 분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갑을 노리는 오래된 관행에 대한 고발이자 앞으로 당신이 맞이할 가장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수천만 원을 태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냉정한 계산서를 책상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5년 지금은 어떨까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1,5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엄청난 목돈이 3일 만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1,500만 원 중에서 장례식장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빈소 사용료라고 생각하십니다. 널찍한 공간을 3일이나 빌리니까 당연히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빈소 사용료를 미끼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수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접객실에서 소비되는 음식, 특히 육개장과 술입니다. 이 구조를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뜯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 A 상주님의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조문객 150명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통 중형 평수 빈소 사용료가 3일 기준으로 약 3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조문객 150명에게 대접할 밥값 1인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잡으면 음식값도 얼추 300만 원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빈소료 300, 음식값 300.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주머니에 남는 순수익, 즉 마진율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빈소료 300만 원은 온전히 남는 돈이 아닙니다. 24시간 돌아가는 냉난방 정의세, 청소 인력 인건비, 건물 감가상각비, 시설 유지 보수비를 빼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빈소 임대 마진을 통상 30% 정도로 봅니다. 즉 3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사장님 손에 90만 원 남는 구조입니다. 반면 음식값 300만 원은 어떨까요? 여기가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장례식장 음식은 대량 조리가 기본입니다. 큰 솥에 육개장 100인분을 한 번에 끓입니다. 반찬도 도매로 떱니다. 로스율이 거의 없습니다. 원가 통제가 너무나 완벽한 구조입니다. 재료비와 주방 이모님 인건비를 넉넉하게 30% 잡아도 이익률이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계산이 나오십니까? 음식값 300만 원 매출이면 순수익이 210만 원입니다. 같은 300만 원을 팔았는데 빈소는 90만 원 남고 음식은 210만 원이 남습니다. 이익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음료와 주류입니다. 소주, 맥주, 사이다. 이거 마진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식당보다 더 높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빈병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냥 박스째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음료 매출이 고스란히 현금 수익으로 꽂히는 겁니다. 왜 하필 장례식장 메뉴가 육개장으로 통일되었을까요? 단순히 전통이라서가 아닙니다. 붉은 국물이라 조문객들의 술안주로 제격이고 대량으로 끓일수록 맛이 안정되며 무엇보다 원가 대비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메뉴인 겁니다. 결국 장례식장은 겉으로는 엄숙한 추모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특수식당이었던 겁니다. 빈소는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테이블일 뿐이고 진짜 장사는 육개장 그릇수에서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현금 채굴기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잔인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개장 공식이 무너질 때 장례식장 사장님의 장부는 어떻게 붉게 물드는지 확인해 봅시다. 과거의 장례식장은 북적이었습니다. 3일 동안 조문객 150명에서 200명이 오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이때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빈소 사용료로 고정비를 메꾸고 음식 팔아서 순수익을 챙겼습니다. 사장님도 웃고 직원들 보너스도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문객 수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150명 오던 빈소에 50명도 채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숫자의 마법이 악몽으로 변합니다. 조문객이 50명으로 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빈소 사용료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손님이 적게 온다고 해서 50평 빈소를 10평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유족은 여전히 300만 원짜리 큰 방을 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냉난방비도 똑같이 나가고 청소 인력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고정비는 1원 한 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효자 종목이었던 음식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150명분 팔던 게 50명분으로 수직 낙하합니다. 매출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더 심각한 건 이익금의 규모입니다. 음식 장사에서 남기던 그 달콤한 210만 원의 순수익이 70만 원 수준으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문객이 줄면 단순히 밥값만 주는 게 아닙니다. 화환수거 수익, 매점 수익, 재단 꽃 장식의 등급까지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하향 평준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빈소 하나를 돌릴 때마다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큰 빈소를 운영할수록 관리비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경영학에서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호황일 때는 이익이 폭발하지만 불황일 때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바로 무빈소 장례입니다.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는 겁니다. 빈소가 없으니 조문객이 0명입니다. 조문객이 0명이니 음식 매출도 0원입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매출의 70%를 담당하던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곳곳의 장례식장이 줄폐업을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돈을 써줄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빈소만 덩그러니 남은 장례식장은 손님 없는 뷔페 식당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을 열어둘수록 손해인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장례업계가 마주한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바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거대한 인구학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힙니다. 보통 어떤 산업이든 고객이 늘어나면 호황을 맞이해야 정상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 연 사망자 수는 35만 8,569명입니다. 전년 대비 6,5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98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사망자 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논리로만 본다면 장례식장은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이 매일매일 트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지방은 노인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지방 장례식장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와 전라도의 일부 지방 의료원들은 부속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반납하거나 아예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창고나 주차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장례 산업의 진짜 고객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의 고객은 시신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갑을 열어 육개장을 사 먹는 조문객이 진짜 고객입니다. 사망자는 장례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방가소의 일뿐이고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건 그 방가소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하객들입니다. 문제는 방가소에는 쉴 새 없이 당겨지는데 정작 파티장에 오는 손님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 증가는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의 증가일 뿐 수익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 강도는 높아지는데 알맹이인 음식 매출이 빠지니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방의 경우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고향을 떠난 자녀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시신을 서울로 모셔가거나 아예 현지에서 무빈소로 화장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지역 거점 병원 장례식장조차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과 장례식장이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곧 매출이었습니다. 한 명의 죽음 뒤에는 최소 300명의 조문객이라는 공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죽음은 그저 행정적인 절차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창출되던 부가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무서운 심리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장례 문화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코로나는 그저 완벽한 명분이자 핑계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그동안 억지로 해왔던 내심 싫었던 의무감에서 해방된 겁니다. 과거의 장례식은 상부상조의 상징이었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3040, 심지어 5060 세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단어는 도리가 아니라 민폐입니다. 혹시 내가 부고 문자를 보내면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상주조차 알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반대로 문자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친한 사이인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워하는 민폐 기피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과거엔 안 가는 게 결례였지만 지금은 알리는 게 결례인 세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무서운 경제적 합리성이 개입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장례식 참석의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사는 직장인이 부산 친구의 부친상을 간다고 칩시다. KTX 왕복 비용만 약 12만 원입니다. 역에서 장례식장까지 택시비, 중간에 밥 한 끼 먹으면 이동 비용만 15만 원이 깨집니다. 여기에 부의금 10만 원을 낸다고 치면 조문 한 번에 최소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지출됩니다. 금전적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왕복 6시간이라는 귀한 휴식 시간과 다음날 출근의 피로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관계가 과연 30만 원과 내 하루를 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굳이 가지 않고 카카오페이로 5만 원, 10만 원 보내는 것이 서로에게 남는 장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내 살기도 팍팍한데 남의 슬픔까지 챙길 여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장례, 가족장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소박하고 검소한 장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에게 패 끼치기 싫고 나도 빚지기 싫다는 철저한 개인주의와 실용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이어온 공동체 문화가 송금 버튼 하나로 대체되는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뒤이어 찾아올 경제적 쓰나미 앞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서 장래가 간소화되었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돈이 무서워서 강제로 간소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덮친 거시경제 지표들이 장례식장 풍경을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과 장례식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채우는 물건들의 원산지를 보셨습니까? 제단 양옆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국화, 고인에게 입히는 수혜, 관, 심지어 유가족이 입는 상복까지 대부분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수입 자재 원가가 덩달아 뜁니다. 5년 전에는 50만 원이면 충분했던 제단 꽃 장식이 지금은 8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예전과 비슷한 모양이 나옵니다. 꽃값이 금값이 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 구색을 갖추는 비용 자체가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서빙하는 도우미 여사님들의 일당, 염습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의 인건비가 매년 최저임금 상승분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나 주말 수당까지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합치면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이면 남부럽지 않게 치르던 장례가 이제는 1,500만 원을 훌쩍 넘겨야 남들 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저는 체면 유지비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하한선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머니 사정은 어떻습니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당장 쓸 현금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1,5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3일 만에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면 중산층 가정이라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꽃 장식은 1단으로만 하자. 수의는 제일 싼 걸로 하자. 도우미는 부르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르자. 하나둘씩 옵션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결국 유족들을 무빈소라는 선택지로 강력하게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빈소를 차리면 기본 1,50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빈소를 없애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3배가 넘는 가격 차이.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가 효도라는 관념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무빈소 장례입니다. 용어 그대로 빈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병원 안치실에 모셨다가 빈소 없이 입관식만 치르고 바로 화장장으로 떠나는 방식입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으니 육개장도 술도 도우미도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무연고자나 극빈층만 하던 장례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거나 번거로운 허례허식을 싫어하는 전문직, 고소득층 사이에서도 무빈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옆 나라 일본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가족장, 일본어로 가족쿠소라는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친인척 20명 남친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는 문화입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이 10년에 걸쳐 겪은 변화를 단 2년에서 3년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속도가 훨씬 빠르고 더 급진적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제도적 변화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화장률은 이미 93.8%를 넘었습니다. 매장 문화는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3분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3분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바다, 산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서 아름아름 행해졌다면 이제는 합법적인 장례 절차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해안선 5km 밖에서 뿌리는 해양장이 명확한 규정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봉간당, 즉 납골당조차 필요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화장해서 뿌리면 끝입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하는 납골당 분양 비용, 매년 내야 하는 관리비가 0원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빈소 수익이 날아가고 묘지 공원이나 납골당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이 날아가는 겁니다. 장례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이 붕괴되는 신호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굳이 좁은 납골함에 가둬두는 것이 효도인가? 차라리 그 돈으로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곳을 여행하거나 기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은가? 죽음 이후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것. 흔적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무빈소와 산분장의 결합은 장례를 거대한 이벤트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밤새워 술 마시고 곡을 하던 한국 특유의 장례 문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례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한쪽 끝에는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이 남습니다. 재벌가나 유명 인사들을 위한 호텔식 장례입니다. 전문 플로리스트가 생활을 장식하고 특급 호텔 셰프가 음식을 제공하며 1대 1 의전팀이 24시간 케어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5천만 원, 1억 원을 호가합니다. 이곳은 불황을 타지 않습니다. 과시와 격식을 중요시하는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끝에는 초저가 실속형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빈소나 일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려한 빈소 대신 안락한 추모실에서 가족끼리 반나절만 머물다 떠나는 형태입니다. 모든 거품을 뺀 300만 원, 400만 원대 패키지가 표준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낀 대다수의 평범한 장례식장입니다. 시설 투자를 할 돈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없는 동네 병원 장례식장들은 줄도산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육개장 팔아서 임대료 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업의 본질을 바꿔야 합니다. 공간 임대업이 아니라 토탈케어 서비스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족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건 조문객 맞이가 아닙니다. 복잡한 사망신고, 화장장 예약, 보험 청구, 상속 처리 같은 골치 아픈 행정 절차입니다. 미래의 장례식장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행정 대행사이자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컨시어지가 되어야 합니다. 견적서는 투명해져야 합니다. 항목별로 가격을 명시하고 고객이 불필요한 옵션을 뺄 수 있게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소비자가 원하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제 장례식장은 밥하는 곳이 아니라 위로를 파는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곳은 텅 빈 빈소만 지키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례식장의 줄폐업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경제 논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이 망하는 역설. 그것은 빈소 임대업이 아닌 육개장 장사였던 기형적인 수익 구조, 그리고 밥 먹어줄 조문객이 사라진 시대적 변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죽음조차 가성비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조금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인을 추모한다는 명분 아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너무 많은 자원을 낭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추모는 화려한 조화와 수북한 부익은 봉투에 있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기억하는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고통 없이 슬픔을 나누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장례를 원하십니까? 내가 떠난 자리에 수백 명의 손님이 북적이며 육개장을 먹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조용히 모여 나의 삶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살아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막상 닥치면 우왕좌왕하다가 병원과 상조회사가 이끄는 대로 가장 비싼 코스를 밟게 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죽으면 빈소 차리지 말고 그 돈으로 너희들 여행이나 다녀와라. 이 말 한마디가 남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품은 꺼지고 있고 허례허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현명한 마침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례식장의 위기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한 내용이며 특정 업계나 개인의 가치관을 비하할 의도는 없음을 밝힙니다.